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간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기시장 김웅장입니다. 이 포지를 기념하는 의미 있는 포럼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국내의 100여 개의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지속가능 발전,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을 주도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의 경험과 평소 생각하는 바탕으로 지속가능 발전의 관점에서 민관 협력에 관한 몇 가지 제안과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사회, 정치적 현황을 살펴보고 거버넌스 확대와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기시장의 활동과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창립한 한국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지도하는 지방정부 간의 네트워크로 현재 29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협의회 소속 지방정부들은 각 지역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면서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간의 소통과 협력 채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경험을 공유합니다. 혁신적 정책을 토론하기도 하고 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주도하는 등 공동의 실천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사회의 포스트 코로나 이슈를 생각해보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지방으로 이관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그리고 성장의 한계점에 달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재구조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 모델, 시민들의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인식의 전환, 실질적인 분권형 거버넌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과도기적인 시행착오와 정체성의 혼란기를 겪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의 사회발전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정부들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지속가능 발전이 동시에 강조되면서 어느 분야부터 집중할 것인지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초반부터 2010년도까지 그 시간 동안 기후적응 단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지방정부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지역 맞춤형 가이드라인이나 액션 플랜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정부의 두 번째 고민입니다. 세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 확보에 고민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전문적 인력 부족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방정부들의 활동이 계속 위축되고 있는 점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반성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온 실태를 풀듯 하나하나 풀어가는 디테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앙집중, 수동적 지방정부의 형태를 철저히 완성하고 상향식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주도력과 실천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적 해결 방안일 것입니다.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문제는 불평등 극복이라는 대원칙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SDG의 수립과 실천을 통해서 사회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고민 없이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에너지와 산업 부분의 문제로만 해결해야 한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시행착오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지방정부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방정부가 국가적 거버넌스의 구심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중앙이 거버넌스의 중심이 되는 시대는 지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주도로 민간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거버넌스 구상을 위한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이론적 혼란을 하루빨리 정리해야만 합니다.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지속가능 발전은 선택형 과제가 아닙니다. 국정의 최상 가치로 지속가능 발전을 규정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지방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실천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탄소 중립이어야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바탕에 둔 융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이 세 가지 문제를 개별화시켜서 경쟁적으로
복잡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의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론적 정리 후에도 여러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발표 시간에 제약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협력 시스템, 즉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 기후 위기 극복의 최선에 서게 될 지방정부의 국제 네트워크 활동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 연결고리가 있는 이크레 한국사무소 같은 중간 외교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중앙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도 중요하고 또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인적 자원과 사례, 데이터가 공유되는 기기가 더 필요합니다. 지방정부 간의 활동은 더욱 확대되어야 해 그간 선언적, 지역적 활동에서 벗어나서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현재 발의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결, 자문하는 위원회보다는 파이터 같은 역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와 대국민 홍보 관련된 플랫폼을 추가하여 네 가지 플랫폼이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제안합니다. 현재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은 앞으로 만들어질 탄소중립위원회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제도권 안에는 국제사회 네트워크와 정책 플랫폼을 두고 제도권 외에는 국민들의 참여를 돕는 실천과 홍보 플랫폼을 두는 새로운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안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당시 시정을 운영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여러 형태의 시행착오를 통해 정리한 것입니다. 당진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과 같은 도시입니다. 짧은 시간에 무강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회, 환경적 고리와 거버넌스의 도착이 부족했습니다. 2016년에 지속가능발전 이행 목표를 우리 시정의 최상의 가치로 삼아 당진형 로컬 SDG를 수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년에 거쳐 2017년 말 당진시 SDG 수립을 완료하고 2018년과 19년 2년에 걸쳐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도화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많은 논의 끝에 핵심적 전략과 최우선 과제는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정하고 이를 실행할 시민실천 시스템을 주민자치와 연계시켜 시행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장기적 계획과 로드맵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여러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시민들의 실천과 이해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었고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지침과 로드맵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시정 최상의 가치를 지속가능발전으로 규정하고 시민들이 선택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에너지 전환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당진시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여건과 현실이 다릅니다. 지방정부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어느 지역에는 에너지가 중요하지만 어느 지역에는 농업이 중요하거나 관광이 중요합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 이용한 기후위기 솔루션이 어느 지역에서는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실천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주도력을 높이려면 기초지방정부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가장 어려운 고민이 오랜 단행적 도서관 칸막이입니다. 저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관련된 핵심적 이슈를 조정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좌장이 되고 각종 정책을 조정하는 회의를 초기에는 매주 1회, 지금은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부서들의 이해를 구하고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를 거버넌스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매우 주요하게 볼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계속 발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당진시 SDG와 관련된 시급한 핵심 의제를 15개 발굴하고 각 의제별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습니다. 잘 되는 부분이라도 있고 아직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버넌스가 작동되는 분야에서는 구체적 성과를 바로 도출되었습니다. 지방정부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만한 거버넌스를 계속 확대하다 보면
그 거버넌스에서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현재처럼 중앙에서 미리 해답을 정하고 이끌어가는 방식은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는 여러 민관협력 플랫폼들도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관련 시민 실천을 지원하는 시민 지속가능 발전소가, 방제의식 공유활동 지원센터 같은 중간 조직들이 시민들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행정에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플랫폼 기능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산하기관의 힘과 지위를 부여하기보다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이 강조된 플랫폼과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사진은 청소년들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 주제를 갖고 실천 활동을 전개하는 알지하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알지하지는 알고 보니 지속가능, 하다 보니 지속가능의 약자로 청소년들이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생각은 놀랍습니다. 이런 시민적 수요를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 구조가 중요한데 전국적으로 준비된 거버넌스 체계가 있습니다. 전국의 100여 곳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입니다. 이 조직은 이미 길게는 20여 년간의 지역활동 경험과 지방정부의 협력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을 예산과 인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긴밀하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활동을 주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이제 디지털 기기와 웹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자동차를 버리고 자전거를 타고 걷는 활동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보존적 활동보다 IT와 디지털을 최대한 활용하고 특히 전 지구적인 의제를 시민들의 실천 활동에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제도적 기반이 확장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